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서울의 지하 깊숙한 곳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통로가 숨겨져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 통로가 단순한 옛 시설의 잔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의 그림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된 의문의 터널 사진이 그저 우연히 찍힌 평범한 풍경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서울의 지하에는 알 수 없는 터널들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단순한 도시 괴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우리는 오늘 이 오래된 의혹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서울 지하 터널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한 미스터리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지하 침투 전략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적인 경고일까요? 우리는 이 충격적인 가능성을 통해 우리 삶의 터전인 서울 지하에 드리워진 미지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서울 지하의 미스터리, 그 시작은 바로 도심 속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낸 의문의 통로들로부터 출발합니다. 평범한 지하 공사가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하게 발견된 이 지하 통로들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내부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인위적으로 파인 듯한 벽면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서울의 번화가 중 한 곳인 을지로 지하에서 발견된 터널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통로는 그저 오래된 배수로라기엔 너무나 견고하고 또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터널이 일반적인 지하시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고 입을 모았죠. 특히 그 형태나 깊이, 그리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은 마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파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터널이 발견된 위치가 서울의 심장부와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복잡한 도심의 지하에서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듯한 미지의 통로들이 발견된 것이죠. 과연 이 터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외 시설의 잔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의 발견들이 이어지면서 터널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과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큰 의구심과 불안감이 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지하 통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통로들은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 가지 섬뜩한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과의 연관성입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한 침투를 위한 지하 땅굴을 건설해왔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된 이 미스터리한 터널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북한의 치밀한 지하 침투 전략의 일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미스터리 추적을 넘어 우리 안보의 중요한 단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남침을 목적으로 건설한 실제 땅굴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집념과 지하 침투 능력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서울 지하에서 발견된 의문의 통로들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배후에 혹시 북한과의 섬뜩한 연관성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다음 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실제로 남침을 목적으로 건설했던 지하 땅굴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집요한 지하 침투 능력과 숨겨진 의도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974년 1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우리 군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지하 땅굴이었죠. 이 땅굴은 지하 45m 깊이에 폭 90cm, 높이 1.2m 규모로 당시에는 상당한 깊이와 크기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땅속을 기어가는 거대한 뱀처럼 이 땅굴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견고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전력 공급을 위한 전선과 배수로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는 단순히 땅을 판 것을 넘어
치밀한 계획과 상당한 공학기술이 동원된 지하시설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이 땅굴을 통해 보병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1시간에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땅굴의 발견은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경고등을 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75년 3월 강원도 철원에서 두 번째 땅굴이 발견됩니다. 이 땅굴은 첫 번째 땅굴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 50에서 160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고 폭은 2.2m, 높이는 2.2m로 보병뿐만 아니라 야포와 같은 중장비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죠. 지하 깊숙이 이처럼 거대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북한의 지하 침투 의지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후 1978년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쪽 4km 지점에서는 세 번째 땅굴이 발견됩니다. 이 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그 위협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하 73m 깊이의 폭 2m, 높이 2m 규모로 무려 1시간에 3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침투를 넘어 대규모 기습 공격을 위한 거점임을 시사했죠. 땅굴 내부에는 열차 레일이 깔려 있었고 이는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수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발견될 때마다 그 규모와 치밀함이 더해지는 땅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긴장감과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에서는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땅굴은 지하 145m 깊이의 폭 1.7m, 높이 1.7m 규모로 역시 1시간에 보병 1개 사단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수십 년에 걸쳐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 땅굴들은 북한의 지하 침투 전략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핵심적인 대남 전략 중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집념과 기술력으로 지하 공간을 전쟁의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러렇듯 북한이 수십 년간 파헤쳐온 지하 땅굴의 실체를 마주하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지하 시설 건설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은 일찍이 지하 요새화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투 땅굴을 넘어 국가의 주요 시설부터 군사기지, 심지어 지도부의 거처까지 지하 깊숙이 숨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에는 기습 공격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였죠.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대한 지하 벙커와 군수 공장,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 기지까지 지하에 건설하는데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지하 굴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쟁 준비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그들의 특성상 지하 시설 건설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왔죠. 심지어 화강암 지반을 뚫고 들어가는 고난도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지하 요새화 전략과 놀라운 터널 굴착 능력을 알게 되면 과연 서울 지하에서 발견된 그 미스터리한 터널들이 단순한 지하 시설이거나 우연의 산물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위협이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로 다가오는 것이죠. 북한의 지하 굴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지하 요새화를 삼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서울 지하에서 발견된 그 미스터리한 터널들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지하 시설에 불과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도시의 발밑을 끊임없이 의문으로 가득 채웠던 그 터널들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